안녕하십니까, 미스터뱅입니다. 2024년 하반기 국민은행 신입회원 채용도 이제 떴죠. 아마 하반기에는 농협은행 5급 채용이 있을 것 같은데 농협은행 5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일단 다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은행들도 몇 군데 남아 있긴 합니다. 국민은행 신입회원 채용 자기소개서 작성 필승 포인트. 항상 우리 마이멘토와 미스터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형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전형 일정입니다. 서류 전형이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시간은 역시 추석 연휴를 끼고요. 여러분들이 자소서 적을 수 있도록 추석 연휴 끼고 마감을 합니다. 10월 11일 날 발표를 하고요. 10월 20일 날 일요일 필기시험을 보고 25일 날 필기시험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날 수요일부터 이제 면접이 시작되는데 한 일주일가량 진행이 되죠. 필기시험 발표하고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 4일 정도 면접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면접 유형은 1차 면접에서 심층 면접, BI 면접이라고 하는 심층 면접, 그냥 인성 직무 면접입니다. 이 심층 면접과 그 다음 세일즈 면접, 그 다음에 토론 면접 이렇게 세 가지를 본다고 공고에 나와 있고요. 발표는 11월 14일 날 발표가 나고 11월 말에 이제 최종 면접 보고 12월 첫 주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는 이런 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 문항이 주어지고 1600바이트씩입니다. 각각 1600바이트씩이면 800자 정도 되죠. 3200자 역시 분량이 많진 않죠. 총 4개 문항으로 각 문항당 800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국민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본인이 지원한 부문과 연관지어 작성해달라. 지원 동기를 적는데 지원 부문과 연관지어서 지원 동기를 적어달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원 동기는 우리가 익숙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적을 때마다 좀 힘든 질문이기도 하죠. 지원 부문, 먼저 지원 부문을 보면 유비 쪽으로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유비 쪽이라면 먼저 기업금융, 그 다음 고객자산관리, 그 다음 지역인재 이런 지원 부문이 있는데 그 부문에 맞게 지원 동기를 적어달라. 그래서 총 1600바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설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설계를 먼저 하고 이제 실행을 옮기는 것처럼 자소서 적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적을지 먼저 설계를 하고 글을 적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작성 방법을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1번은 1600바이트를 길게 하나의 글로 적는다 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800바이트씩 800바이트씩 이렇게 나누어서 앞부분은 은행 지원 동기, 뒷부분은 지원 부문에 대한 지원 동기 이렇게 나누어서 적어보겠다 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두 번째 방식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첫 번째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인 1600자 길게 적으면서 그 안에 국민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도 나오고 그 안에 지원 부문에 대한 내가 지역 인재를 지원했다라고 하면 땡땡 지역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된 동기까지 이렇게 길게 하나의 글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방식을 먼저 추천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이 두 번째 방법 800바이트씩 800바이트씩 이렇게 가는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긴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첫 번째 방법을 써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기 어려운 방식으로 글을 적는 게 그게 인사 담당자나 평가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가점 요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작성 방법을 통해서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1번에는 이제 결국 지원 동기이지 않습니까? 1600바이트면 800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되는 내용을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이 지원 동기에 국민은행의 땡땡 지역에 대한 현황은 어떻고 지점 개수는 어떻고 여신이나 거래 기업이나 이런 건 어떻다라는 이런 내용을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적어놓은 이 자기소개서를 적을 것이냐, 기업 분석 위주로 한 회사 소개서 유형으로 지원 동기를 적을 것이냐 하는 건 제가 지원 동기 적을 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분량이 지금 800자 정도 되면요. 1600바이트면 좋게 A4 용지에 그 워드건 한글이건 한 반 페이지가 살짝 넘어가는 분량일 겁니다. 반 페이지가 살짝 넘어가는데 거기에다가 회사 소개서 유형 그러니까 기업 분석 자료만 그게 다 적기는 상당히 좀 버겁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량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량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지원 동기를 적을 때는 제가 항상 자기소개서 유형을 적어보도록 노력하라. 그래야 글 적기가 쉬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자기소개서 유형으로 글을 적으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큰 이제 걸림돌이 하나 있는 게, 제가 국민은행과 관련된 경험이 별로 없어서 어떡합니까? 적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국민은행과 연관된 고리를 하나 찾아서, 국민은행과 연관된 고리를 찾아서, 또는 꼭 국민은행이 아니더라도 국민은행을 연관시킬 수 있는 소재거리라도 찾아서 자기 이야기, 과거의 내 경험을 통해서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국민은행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업 분석을 해보고 기업 조사를 해보니 국민은행은 이렇더라. 그래서 국민은행의 지역인재로 지원하게 되었다. 또는 국민은행의 기업금융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도록 자기 이야기와 함께 기업 분석 자료가 함께 적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적어야, 그래야 1600바이트를 지원 동기 전체로 적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 속에서만으로 적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속에서만으로 적는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회사 속에서만으로 지원 동기 전체를 다 적기에는 좀 벅찰 겁니다. 그래서 회사 속에서 반, 자기 속에서 반, 이런 내용으로 자기 소개서를 통해서 국민은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회사 속에서 기업 분석을 해보고 국민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알아보니까 이런 은행이더라. 그래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도록 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적으면 좀 될 것 같고요. 2번입니다. 2번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는 프로 금융인의 역량과 자질은 무엇인지 기술하고 본인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거는 프로 금융인의 역량과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냐? 거기에 대해서 기술해보라 라고 하는 이 문항이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 문항을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제가 발로 치고 표시해 놓은 것처럼 입행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과 준비에 대해서 적어보라, 이런 문항을 자주 접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까지 접해 왔던 이 문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도 할 것 같습니다. 이 문항에서 프로금융인의 역량과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기존에 적어 놓았던 입행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 이 부분이 해당 사항이 있겠다, 답변이 충분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질문에 대한 뉘앙스가 살짝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조금 다른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번 지원 또는 국민은행에 입행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는 뭘 했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인턴을 해봤다, 또는 금융 자격증을 공부해봤다, 아르바이트 서비스 마인드를 키워봤다, 이런 내용을 적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프로금융인의 역량과 자질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는, 프로금융인의 역량과 자질은 그럼 내가 지금까지 적어왔던 것처럼 이런 내용,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프로금융인에게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 정답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프로금융인에게 당연히 서비스 마인드 필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역량과 자질이 없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나는 그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에 서비스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또는 뭐 금융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금융 자격증을 공부했다, 이게 답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역량과 자질을 한번 적어볼 수 있을까? 만약에 그걸 적어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부분을 제가 적기가 좀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준비해왔던 자기소개서 적어왔던 그냥 서비스 마인드라든가 금융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답변을 만들어도 괜찮긴 하겠습니다. 근데 최고의 답변은 아닐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금융인의 역량과 자질에 뭐가 있을까?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 분석력이 필요하다, 기획력이 필요하다,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정답이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생각하는 프로금융인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적어도 좀 중요한 그런 역량과 자질을 이 항목에 적을 수 있으면, 인사 담당자 평가자 입장에서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잘 읽혀지는 그런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2번 질문에 대해서는 좀 핵심
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는 제가 구조는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1600바이트를 적어야 되는데요. 800자 정도 적어야 되죠. 그럼 프로금융인의 역량과 자질이 땡땡땡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땡땡땡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 두 가지 이상, 맥시멈 세 가지 정도. 그래서 첫째, 저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면서 분량 바이트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은 그렇게 적으시고요. 네, 우리 자기소개서 첨삭과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열려있는 마이멘토로 대표 번호도 있고 또 우리 포털 검색창에 마이멘토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검색이 되어질 겁니다. 마이멘토로 문의하시고 자, 이 페이지는 지금 몇백 명 정도 들어가 계시죠. 미스터뱅 미래은행이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은행권, 금융공기업, 금융권으로 취업 준비하고 계신 채팅방이고 들어올 때 비번은 여기 적혀 있는 1312로 들어오시고요. 그 채팅방에서 정해주는 닉네임으로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문의도 해보시고 소통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3번을 봐야 되겠죠. 3번. 새로운 부문에 도전했던 경험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을 향후 국민은행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작성해달라. 뭔가 도전했던 경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단어가 저 도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개인적인 캐릭터이지만 저도 은행에 있으면서도 도전하는 것을 즐겼고 항상 기꺼이 도전을 해왔고 지금도 항상 저 단어를 머릿속에 넣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은행권 모든 산업보다 특히 금융권, 은행권이 더 큰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행권에서 앞으로 필수적인 단어가 될 겁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새로운 부문에 도전했던 경험, 실패해도 좋습니다.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더 큰 걸 배우셨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패를 함으로써 우리가 더 큰 걸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배운 점을 향후 국민행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작성해 달라. 여기서 제가 구조를 1000바이트, 600바이트 이렇게 1000대 600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럼 앞에 1000 여기는 뭘 적을 거냐면 앞에 1000에는 경험 이야기를 적어야 되겠죠. 당시 상황 한 200자 적으시고 그 다음 도전했던 내용 한 600자 적으시고 결과는 어땠다 또 한 200자 적으시고 다시 2000바이트는 200, 600, 200 이렇게 나누면 이제 상황, 경험,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200, 600, 200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 뒤에 600바이트 이걸 가지고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은행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요 내용을 한 600바이트는 최소한 적어보자. 근데 만약에 이 1000바이트가 1600이 아니고 800, 800으로 간다.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 부분에 대한 분량이 있죠. 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요 분량이 커지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 분량이 클 수만 있으면 크지 못해서 문제지 클 수만 있으면 키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맥시멈 한 800바이트까지도 키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한 600바이트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600바이트라고 제가 이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도전 경험을 적어야 되죠. 이 도전 경험도 여러분들이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진짜 내가 자발적으로 했던 도전이라든가 꼭 계량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찾아놓은 것 중에는 성공을 했던 그런 도전 경험일 텐데요. 실패를 했지만 좀 더 큰 거를 배웠던 그런 도전 경험은 없었는지 그런 기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이 600바이트를 배정을 해 놓았죠. 이 600바이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답변을 어떻게 적을 것인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만약에 지역 인재로 지원했다 또는 기업 금융으로 지원했다 고객 자산 관리 쪽으로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 이 어떻게 어떤 고객이 오셨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어떤 기업을 찾아갔을 때 어떤 기업과 어떤 거래를 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역에서는 또 어떤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600바이트를 적어볼 수 있다면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4번. 예상 결과가 부정적이고 해결이 어려웠던 과제. 예상 결과가 부정적이거나 또는 해결이 어려웠던 과제를 혁신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나름대로 혁신적
이라는 게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걸림돌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제가 만났던 우리 취준생분들은 제일 부족한 그 역량 중에 하나가 창의성과 혁신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혁신성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이 혁신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극복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 1600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구조를 400, 800, 400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400, 800, 400 여기에는 뭐냐면 이 400바이트 그러니까 한 200자 정도 되죠. 여기에는 그때 당시 상황 그 부정적이거나 해결이 어려웠다라는 그 내용을 적으면서 그때 상황을 적어 보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800바이트 800바이트에는 혁신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했던 경험을 이제 800바이트를 적는 거죠.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을 이제 800바이트를 적어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400바이트는 결과와 배운 점에 대해서 400바이트 정도 적어 보셔라 라고 이제 400, 800, 400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이 800바이트를 적는 게 핵심이겠죠. 중간에 있는 어떤 혁신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내가 노력을 했던가 행동을 했던가 이 800바이트 여기에 왜라고 제가 적어놓은 요걸 이제 한번 적어보시는데 내가 혁신적인 생각을 A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나는 왜 A라고 하는 이 행동을 하려고 했을까? 왜 이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까? 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이 혁신적인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요거를 A라고 놓고 나는 이 A를 왜 생각하게 되었을까? A를 왜 고민하게 되었을까? A를 왜 하려고 했을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거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깊이 있는 내용이 요 800바이트 안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어 보시면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혁신적으로 했던 노력에 대해서 그 전달력 있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번에서 문제는 에피소드 자체를 찾기가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걸 하나 찾았는데 이게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좀 퀘스천이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내가 표현을 어떻게 조금 더 달리 하면 조금 더 혁신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 찾았던 에피소드가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아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달을 해야 조금 더 혁신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역시 고민을 하는 것도 이 4번에서 좋은 포인트를 찾아 나가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이제 적어 보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1600바이트씩 총 4개 문항이 나와 있죠. 아무래도 1번 문항이 그래도 제일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기에. 그 다음에 2번 문항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나마 3번 문항이 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3번 문항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좀 고민일 것 같고요. 4번 문항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혁신적인 이 에피소드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하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4개 문항이지만 각각 그 어떤 함정과 어려운 난관은 다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해결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잘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은행권 취업 그리고 은행권 최종 합격까지 우리 마이멘토와 미스터 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